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대위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비상 상황이란 것은 더 팩토 사실상 뭐 이제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이죠. 예, 법률적으로야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놨습니다만 집권 3개월째 정당이 이렇게 집권당이 내홍을 겪고 이 자체도 비상이지만 네. 그것보다 더 큰 비상은 국가가 지금 비상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이쪽 외교 안보 상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어쨌든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섰고 마침 또 이게 내일이면은 취임 100일째죠. 대통령 취임. 네. 집권 100일입니다. 집권 100일 날 이제 서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이 비상 상황을 조금 안정시키겠다는 각오로 매진할 텐데 구성이 좀 의외였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기자들이 누가 비대위원 될지를 몰라서 예. 뭐 저 같은 사람도 혹시 되는지 알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했습니다. 우선에 초선에는 엄태영 의원하고 전주의 비례대표 의원 두 분이 포함됐는데 두 분 다 아주 내공도 있으시고 특히 초선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 단양 출신인데 시장 출신입니다. 시장 출신에서 지금 국회에 우리 시장 군수 모임이 있거든. 출신 모임이 있는데 네. 지역의 어려움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고 전주 의원은 역시 이제 율사로서 전반적으로 또 여성으로서 많은 부분을 또 대변해 줄 수 있는데 특히 한 부분은 우리 광주시장 후보로 했던 주기환. 예. 네. 이분은 광주라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참 가장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따가운 여론까지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이게 이제 이번에 의지를 담은 것 같고요. 다음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원했던 우리 강원도 도의원 또 세종시 의회 의원 그러니까 이소희 변호사인데 80년대생 또 청년의 남녀 목소리를 더구나 지역에서 광역의원의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겠다고 해서 일단 구성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했습니다. 네. 자, 책임론도 좀 나왔습니까? 네. 근데 권성동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끝나서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 당에서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말을 갈아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를 또 결자 해지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비대위도 어쨌든 의원들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비대위가 사실 원의 힘, 원의 젊은 청, 네. 젊은 남녀 우리 도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방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원내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에 있지만은 그러나 원내와 유기적인 이제 운영을 위해서 당연직으로 네. 예,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은 포함된 거죠. 지금 우리가 비대위원장 체계로 가고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게 된 것은 지금 너무 위태롭고 위험하고 또 내홍으로 인해서 너무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위로 가는 까닭은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거의 블랙홀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하려면 다시 원내 대표도 이제 또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선거인데 이걸 오늘 아침에 해가 내일 오늘 오후에 할 수가 없거든요. 원내 대표 주자들이 또 선거 운동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절박하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더 각오를 갖다 주고 하라는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의 또 강력한 주문과 질책성 주문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책임,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이 세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회도 이미 시작뿐 아니라 다음에 또 특히나 여소야대 상황이 여소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20석 대 180석 가까운 이런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나라에 대해서 전부 다 저만큼 역할이 있고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그게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이제 구성이 필요한데 이 점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실은 그 숫자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 시절에 숫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대통령실의 도전. 이제 정상화를 할까 어떤 거냐면은 종전에 우리 진보 정치학자로 유명한 분들이 과거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너무 힘이 집중됐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와대 정부는 반헌법적인 겁니다. 그건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그래서 당시에는 보면은 수보회의라고 그래요. 수석 보좌관과 회의만 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걸 이제 사실은 탈피를 했죠. 순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습니다. 대통령실로 나왔는데 그 숫자가 정책실장실도 없죠. 민정수석실도 없습니다. 왜? 그건 다 각자 부처로 돌려줬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역대로 맡은 과제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사상 최악의 부채를 물려받은 데다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국내의 환경도 있고 이제 이걸 누구한테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 때문에 물론 뭐 일부 강요 추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처음부터 그냥 이 상황을 가지고 야당이 밀어붙이니 무슨 의제면 뭐를 하나하나 하기조차 어렵고 왜 추진하는 의제가 어서 없었겠습니까? 정말 경제를 빨리 살리고 물가를 잡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지금 그 언젠가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그게 이제 무죄 지지로 파기되었고 성남시장 시절에 네네 그게 지금 뭐 또 뒤에 거기 누구 대법관 이름도 나오고 또 뭐 그 대장동 그 주인공 이름도 나오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때 이재명 지사가 지사였죠. 시장이었습니까?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당원권 왜냐하면 그때 이 80조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 기조가 본인 스스로도 아주 알고 있는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민주당원들이 걱정하는 문제. 그래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야 이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그래서 어느 정당이나 다 있습니다. 기소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직을 물러나게 하는 것들은. 국민의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상은 그 기소당하는 사람 검찰이 그래 요즘 어떻게 애사로 기소를 합니까? 지금 검수완박해 갖고 꽁꽁 묶고 놨는데. 형으로 만드는 건데. 보통 그만큼 되면은 내가 결백을 증명한 뒤에 돌아오겠다 이러는 법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당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마이크를 국회로 보내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최영두 특파원 오늘 빌 게이츠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빌 게이츠 전반부는 좀 들리더니 후반부는 잘 안 들렸어. 그랬는데 또 미국통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비교적 그 언어가 좀 선명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백신 워낙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활동이 워낙 세계적이어서 이번에 것도 백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네. 우리가 처음에 국산 백신을 개발할 때 빌 게이츠 재단에서 좀 같이 얘기했죠. 해서. 네. 그래서 한국과 함께 이 백신, 이 팬데믹이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같이 대응하자라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이 그 우리나라 국내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두 분이 결백을 증명할 방법 요즘 압수수색 한다고요. 마구 못합니다. 탁 더구나 이분들 다 민주당에서 또 탁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장 집행도 요즘 영장 집행한다고 막 뒤지고 그러지 그렇죠. 못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분이 지금 주장하는 결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